출가한 계기가 자살과 관련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래 제가 정치하던 사람인데 2004년도 나름대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보겠다 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의 파편을 두드러 맞고 그래 올라와서 시리에 차서 이래 있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다니까 우리나라에 43분마다 한 사람씩 자살을 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 순간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역시 국민을 위한 일이다. 이런 생각에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날로 은사를 정해가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게 됐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데는 그 한 사람의 생명은 돈과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이웃에서 우리 주위에서 43분마다 한 사람씩 스스로를 살해해도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것은 누군가는 이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 누군가가 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스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이 많은데 상당히 높습니다. 왜 자살이 많다고 보시는지? OECD 국가에서 1위를 차지가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인데 한때는 일본이 자살률이 훨씬 더 많았죠. 우리나라보다. 지금은 일본을 능가해서 우리나라가 있는데 일본은 사회적으로 전체 온 국민의 관심과 정부와 너나 없이 우리 모두 힘으로 자살을 짤을 줄여보다는 하나된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살이 많지만은 2009년도 예산이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한 예산은 한 5억 얼마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 통계 자료도 못 만드는 예산입니다.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과 예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자살이 OECD의 1위다. 그 통계를 보면은 경찰, 보건복지부 통계가 다 틀립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정부나 온 국민이 자살이 많아서 줄여야 된다. 한 사람의 자살자라도 자살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만 있었지 행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통계를 없이 무슨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자살로 인해서 2008년도에 서울병원 시립 그다음 이화여대하고에서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 3조 3천억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3조 3천억을 그 사회적 비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1,000억을 투자한다 그래도 많은 돈이 아니고 엄청난 국가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데 정부가 가진 예산이 자살에 대해서 5억 정도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내 같은 이 산골짜기에 중이 혼자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이렇다고 한 사람에서 살려줘야겠다 한다 해서 그건 나의 힘의 한계고 온 국민의 관심을 가지면서 너와 나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의 의미는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헌법 제1조 1항은 뭐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오늘의 우리의 민주는 남발했습니다. 남발한 이 민주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공화의 힘으로 민주를 찾았는 거예요. 공화의 힘으로.
박 대통령이나 전통 시절에 우리란 공화의 정신입니다. 근데 그 공화의 정신으로 찾아진 민주가 지금은 공화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노화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9번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꾸려고 하면은 바뀐다 그러면 10번 바뀌죠. 9번 바뀌었는데 9번 바뀌는 것 중에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게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그건 뭐냐? 민주공화라는 것은 나의 자유가 있으면은 너의 자유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종로내거리에 추는 팔뚝 추는 나의 자유는 됩니다. 나의 권리 주장은 됩니다. 교통 방해하는 너의 권리 주장은 아니에요. 너의 민주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를 생각하지 않는 공화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마을에 모자라는 사람이 살면은 동네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며 함께 살아갔어요. 예를 들어 고치안근에 5,000원이 가는데 그 사람이 모르고 장사꾼한테 3,000원을 판다 그러면 못 팔게 합니다. 너 그러면 썩는다고. 장사꾼을 채가면서도 자기 것처럼 팔아줬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고추를 3,000원 아니라 1,000원이라도 쏘김질해가 살 수 있다건 뭐냐? 누구보다 내가 먼저 살라고 합니다. 그 사람 고추를 사서 자기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에 동전 100원도 누구보다 내가 먼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 공화가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원인 중에 큰 원인인데, 그러면은 왜 공화가 없느냐? 왜 공화가 없겠느냐? 민주만 살아 숨쉬고 공화는 우리가 저 마루 밑에 쓰레기처럼 버리고 사느냐? 새마을 운동할 때 공화였습니다. 그때의 행복론은 뭐였냐? 모든 사람이 밥만 먹으면 행복하다고 해요. 밥 중에 뭐냐? 쌀밥만 먹으면 행복하다 했어. 그런데 지금은 서울 지하철 밑에서 있는 친구들도 쌀밥에다가 반찬 적으면 안 먹는다고 밥 투정할 정도로, 그러면은 온 국민이 행복하게 될 거야, 아니냐? 왜 더 불행하고 자살자는 더 많으냐? 그것은 물질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반면에 정신이 거기에 못 따라간 게 아니고 물질이 정신에 지배를 당해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돈이면은 모든 것이 다 되더라. 그래서 돈의 힘이 센 것을 너도 나도 다 인식한 후에 그 다음에는 뭐냐? 오직 돈만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런 얘기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쉽게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부산에서 그 중학생이 집에서 인터넷을 하는데 어머니가 너 공부 안 하고 인터넷만 하냐 이렇게 꾸중을 했더니, 그래서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것까지 나왔는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무의식으로 살아갑니다. 90%의 무의식에 10% 의식으로 살아가는데, 개의 무의식 속에서 뭐가 잠재되어 있냐면 오직 오락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오락만 제일 좋은 거로 부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삼삼은 얼마예요? 후에 99, 77이 그거는 본인 머리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물으니까 와서 답을 하고 갔지요. 간 반면에 또 머리에 없잖아요. 없는데, 그러나 그 구구단을 외울 때는 무척 고생을 들여서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나니까 그것이 내리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학생의 무의식은 뭐냐면 공부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오락만 오직 자기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는 무의식 속에. 그래서 자기가
의식으로, 내 오락하지 않고 공부해야지. 하는데 무의식이 뭐냐? 야, 인마 공부가 뭐냐? 오락이 낫지. 그래서 또 오락을 하는 거야. 하니까, 어머니가, 야, 너 왜 축구나 세나 공부는 안 하고 오락만 하느냐? 뭐라 그러니까, 이 무의식이, 오락이 좋은데 오락을 방해하는 저 사람만 어쩌면 내가 오락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무의식이 의식에게 지시해서 취하지도 모르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의식이 생각하니까 너무 큰일이다 하면은 또 무의식이 그러면 큰일이니까 너는 자살을 해라 이렇게 하는 그게 무슨 말을 하면은 본인이 담배를 끊고 싶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담배를 끊어내지만 나는 못 끊어. 하면은 무의식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맞다. 너는 담배를 못 끊으니까 담배를 계속 피우라고 무의식이 의식에게 반복합시다. 예. 아까 그 인터넷 중독 때문에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살한 중학생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네. 뭐가 문제고 또 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럴 때는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진짜. 중학생을 컴퓨터 하지 마라, 컴퓨터 하지 마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컴퓨터를 보면은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는 뭐냐. 컴퓨터가 없는 절이라든지, 어디, 다른 곳에 6개월이든 1년이든 거기 가서 마음 수양을 하게끔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애가 컴퓨터를 안 보면은 컴퓨터를 떠나서 자기가 지금껏 컴퓨터 한 걸 뉘우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PD가 옷을 긴 거 입었잖아요. 왜 긴 거 입었나 하면은 겨울이기 때문에 긴 거 입었어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그 학생이 환경을 바꿔서 컴퓨터 없는 데 갖다 놔놓으면 뭐냐. 거기에서 살아갈 수밖에 부인 거야. 컴퓨터가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 하는 나를 바라보게끔 계기를 엄마가 만들어줬을 경우에는 한 해 재수도 하는 학생도 있고 5년 재수해라 대학 가는 학생도 있는데 중학교 한 해 안 다닌다고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딘가는 컴퓨터가 없는 곳에 특히 사찰 같은 데는 거의 컴퓨터가 개인방에 지급을 안 해주니까 거기에서 1년 정도의 있기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나중에 컴퓨터란 환경을 지배할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해서 우리가 겨울이라는 환경을 적응하면서 반대로 지배하는 건 뭐냐. 옷을 두텁게 입고 스케이트를 타듯이 겨울을 즐기잖아요. 추워라고 떨고만 있지 않듯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컴퓨터를 즐긴다 그러면 뭐라고 말했을 때 지금은 모든 문서가 컴퓨터화되어 가더라. 그건 뭐냐. 우리 생활을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을 하는 건데 얘는 뭐냐. 오락이란 컴퓨터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지배에서 깨어나게 해주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꿔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도 뭐 컴퓨터 때문에 그런 중독 학생들이 옵니다. 오면은 하루에 108배를 3번 시킵니다. 그리고 계속 운동을 시키고 책을 보게 하고 하면은 거의 다 고칩니다. 사람들 여기 찾아왔는데 많이 구하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또 방법으로 이렇게 그 자살자들이 마음을 돌리게 하시나요? 우리 불교는 지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틀려서. 다른 종교도 물론 지혜를 찾고 하지만은 특히 불교는 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은 덕이 있고 고명하신 분과 같이 생활해라.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어떤 사람이 자살 위기에 처해서 어딘가는 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 위기를 뛰어넘고 싶어서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어느 곳에 가도 할 곳이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싶다. 그럼 만나기 좀 어려울 것이고, 또 사찰에 큰 스님을 만나서 상담하고 싶다. 그 역시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 또 사찰에 스님을 만났다. 예를 들면 얘기입니다. 찾아뵈었고 내가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은 주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비워라 하십니다. 마음을 비워라, 그 말씀은 참 고귀하고 좋은 말씀이지만은 초등학교 1학년도 마음을 비워라고 라는 말은 할 줄 압니다. 저는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비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까 내가 물은 중에 삼삼은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9라고 답을 합니다. 99 하면은 81이라고 답을 합니다. 77이 그러면 49라고 답을 합니다. 그 답은 틀린 답입니다. 왜 틀린 답이라 하면은 33은 그러면 3이 둥라 있으니까 33이죠. 왜 9입니까? 7이 둥라 있으면 77이 가면 77이지 왜 49입니까? 99 그러면 9가 둥라니까 99지 왜 81입니까? 그거는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3 곱하기 3은 9다. 이것을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3 곱하기 3은 9다 하면은 곱하기와 는 때문에 외우는 게 늦어지니까 곱하기와 는을 빼고 3, 3은 9라고 외우라. 그러는 것처럼 마음을 비우는 것도 선생님이 구구단을 외우기 쉽게 해라 하듯이 그 사람의 마음을 비우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법 중에 제일 좋은 법이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간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왜 자기를 바라봐야 되느냐? 행복과 불행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도 자기가 가지고 있고 불행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불행하다. 과연 불행한가? 지금 지구촌에 67억 인구가 있는데 양식이 없어 42억이 오늘 또 굶고 있습니다. 지구촌 67억 중에 42억이 굶고 있는데 나는 굶지 않고 밥을 먹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바로 행복하죠. 그 비교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티 입고 차로 가니까 주차장에 가니까 모두 티 입고 차는 아니고 다 좋은 차더라. 그럼 내가 불행합니다. 그러나 티 입고 차 타는 내가 어디에 비교하나 하면은 20리길을 80노인이 걸어 나와서 시내버스를 타고 장을 보고 또 한참을 기다려 시내버스를 타고 또 20리길을 걸어가더라. 그 사람 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행복과 불행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간할 줄 알아,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비교해 보더라도 어떻게 비교해 보느냐? 내가 바라는 희망은 높게 가지더라도 이상과 꿈은 크게 높게 가지더라도 주어진 현실은 내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해서 나의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서울 지하철 밑에 밥을 얻어먹고 그 추운 겨울에 잠자는 친구도 있구나. 그러면 나는 집에 있어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비도 안 맞고 눈도 안 맞고 집이 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 행복을 찾아야만이 나의 행복이 있는 거지. 지금의 우리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가식입니다. 내가 행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좋은 차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내가 넣어보는데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지 좋은 차 타는 그 사람이 실제로 행복한가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